네. 두 번째 저희 사례 나눔은요. 똑같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AI 디지털 융합 수업 실천 운영 사례이고요. 저희 영천초등학교의 김지연 선생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AI로 꿈꾸는 나의 미래 교실 속 진로 박람회"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지연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지연 선생님께서는 지금 영천초에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캐리스에서 지식센터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고요. 2024년도부터 저희 마스터 교원으로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교육부와 그다음에 EBS에서도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요. AI 광주 미래 교육 현장 지원단으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아이에답 호남권역에서 전문성 강화 연수 관련해서 저희 연수 개발에도 참여하셔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김지연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김지연 선생님께 바ton을 넘기고 사례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지연입니다. 오늘 AI 디지털 융합 수업 실천 운영 사례로 이제 제가 진행한 AI로 꿈꾸는 나의 미래 교실 속 진로 박람회 수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필요한 진로 교육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설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 나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시대의 변화와 진로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제 지금 존재하는 직업 중 상당수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사라지거나 이제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단순히 현재의 직업을 아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프로젝트를 4단계로 이제 설계하고 각 단계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활동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례 나눔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줌에도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교환이랑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이 했던 실제 결과물과 그리고 이제 제가 단계별로 했던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사이트 링크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로 교육을 어떻게 이제 설계하면 좋을지 가장 먼저 이영희 개정 교육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진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이제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이제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 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교육과정 개정 중심에서도 이 4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로 설계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교육 과정의 취지에 맞춰서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미래 직업 세계를 이제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영희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진로 교육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하였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진로 교육으로 실시하면 좋을까 고민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와 이제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영상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영상은 학생들과 실제 수업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건물 관리, 가정 관리사, 경비 모두 앞으로 5년간 100만에서 200만짜리 넘게 사라질 걸로 예상된 일자리들입니다. 반면에 사실 최근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했던 일자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부르는 게 몸값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자, 또 빅데이터 분석가. 앞으로 5년간 비약적으로 늘어날 걸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로 보면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질 분야로 미디어와 연예계, 스포츠 산업이 꼽혔고요. 정부 부문과 IT, 부동산 업계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AI의 발달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직업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수업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현재 지금 초등학교 진로 교육에서 이제 교사인 우리가 마주하는 주요 한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부족인데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뭐 의사, 교사, 경찰처럼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과학자, 뭐 AI 윤리 전문가처럼 새로운 직업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익숙한 직업군 안에서만 이제 앞으로의 선택지, 미래의 직업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한계로는 일회성 체험입니다. 직업인 특강이나 현장 체험 같은 이제 활동은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은 했지만 이제 깊은 배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날의 이벤트로 남기 마련이죠. 세 번째 한계로는 이제 학생의 요구와의 살짝 괴리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 뭐 게임 개발자, AI 전문가 같이 이제 새로운 직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학교 진로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직업 중심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한계로는요, 이제 성찰 과정의 부족입니다. 체험 후에 자기 이해와 탐구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 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로 교육이 이제 경험의 축적에서 멈추고 성찰을 통한 성장으로 이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AI 융합 수업을 통한 새로운 진로 교육의 모델을 이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는 학생들에게 이미 친숙한 기술이자 미래 직업 세계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로를 이제 설계해주는 조력자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다 보면 학생 개개인이 이제 특성에 맞는 직업 탐색이 가능하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AI 융합 진로 교육은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로 교육을 체험 중심에서 탐색, 그리고 창의, 소통과 같은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 로드맵을 이제 다음 화면과 같이 4단계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는 탐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AI 진로 코치와 대화하고 이제 커리어넷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장점을 확인하면서 이제 학급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제 조금 넓게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 단계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캔바를 활용해서 미래 명함을 만들고 투닝을 활용해서 20년 뒤에 나의 하루 네컷 만화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통인데요. 이제 모둠별로 미래 직업 관련 주제를 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캔바를 활용해서 발표자들을 제작하고 실제로 진로 박람회를 여는 걸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 성찰은 이제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진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학급 차원에서 이제 진로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제가 수업 실제로 했던 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로 나를 스스로 알아보고 발견해 보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니어 커리어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니어 커리어넷에서는 총 4가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로그인이 필요 없는 활동이어서 매우 손쉽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4가지 검사 중에서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검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분야에 좀 흥미가 있고 어떤 역량을 좀 더 키우면 좋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방안은 이제 단순히 검사를 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후 활동인 미래 명함 만들기나 아니면 네컷 만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보았고요. 이제 학생들이 서로 검사 결과지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공유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런 직업도 있구나 하면서 직업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검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이제 검사를 실시하면 나의 흥미 유형 결과를 수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특성 및 추천 직업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직업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직업이 있으면 클릭하면 바로 커리어넷 안에 있는 직업 정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나와 어울리는 직업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검사를 다 마치면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AI 진로 코치와의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튼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 제한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위튼은 생성형 AI 중에서 이제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위튼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AI 진로 코치 대화를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방법으로는 이 리턴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의 관심사 또는 강점을 입력하고 이제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활동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냥 관심사 적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이제 리턴에게 물어봐라고 하면 사실 애들이 조금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했던 진로 이제 개발 커리어넷에서 했던 검사 결과지를 PDF로 다운을 받아서 이 리튼에 학생들이 업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다양한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까지 한번 활동을 확장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단순히 AI에게 직업을 물어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경험하면서 이제 AI를 진로 탐색과 창작의 조력자로 한번 역할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출처도 명시하는 디지털 윤리도 함께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AI를 이제 단순히 기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 책임 있게 활용하는 태도도 함께 함양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검사 PDF를 업로드하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훨씬 많이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쭉 읽어보면서 나 이거 직업 좀 궁금한데 뭐지? 라고 물어보면 또 리튼이 이어서 답변해 주고 그래서 이 활동을 진행하였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이 활동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색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내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직업을 한 가지 골라서 이제 패들렛에 업로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의사, 그래서 하는 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패들렛을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 친구는 이 직업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이제 서로의 선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선택을 글과 이미지, 이제 이건 패들렛 AI를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화 한 건데요. 이제 이미지로 구체화하면서 탐색 활동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은 단순히 업로드하고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 창의 단계에서 또 활용됩니다. 두 번째 창의 단계는 이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이제 명함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이제 캔바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을 정한 다음에 이제 뭐 직업명, 직업 이름, 그리고 업무, 뭐 필요한 역량, 아니 나의 좌우명 같이 다양한 것들 적어서 하나의 명함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단순히 나 이 직업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그 직업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로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조금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명함을 공유하면서 자기 정체감을 자아 정체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서로의 꿈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 반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인데요. 이렇게 제빵사 아니면 뭐 스포츠 매니저와 같이 이제 기존에 있는 직업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 아니면 데이터 기반 마케터와 같이 이제 미래 사회에 이제 앞으로 생겨날 유망한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퍼포먼스 디렉터라는 이제 직업을 처음 알고, 데이터 기반 마케터도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제 둘 다 처음을 알았는데요. 학생들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탐색 단계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이런 직업이 나한테 좀 어울리겠구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명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이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탐색한 것을 시각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 단계의 두 번째 활동은 20년 뒤에 나의 하루를 이제 4컷 만화로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투닝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보았는데요. 투닝이라는 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화나 웹툰 형식의 콘텐츠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디지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투닝을 활용해서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인이 된 모습을 직접 만화로 나타내봐 라고 하면서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직업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직업인이 되었을 때 나의 아침, 나의 점심, 나의 오후, 나의 저녁의 삶은 어떨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였고, 이제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한번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바로 한번 이렇게 투닝으로 한번 웹 컷을 만들어 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어른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활동지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꿈꾸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 직업의 이름과 뭐 하는 일 같은 이제 정보를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나만의 스토리를 먼저 글로 작성해 보게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아침에 뭐 하늘을 나는 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글로 써보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콘티를 제작해서 이걸 보고 투닝으로 만드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건 실제 학생들의 이제 결과물인데, 이제 패들렛에도 이제 들어가시면 더욱더 다양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친구들도 딱 친구가 이거 만든 건데, 저녁엔 역시 드론 배달이지, 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것들을 학생들은 이제 미래에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발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소통 단계로 진로 박람회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로 박람회 준비의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학생들이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 발표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께 아주 짧게 영상을 보여드렸죠. 근데 학생들과는 이 영상을 조금 길게 시청한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사라질 직업은 무엇인지, 아니면 새로 필요해질 직업은 무엇인지 한번 개인별로 정리해보고 모든별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모든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는데요. 이제 어떤 모듬은 20년 뒤에 유망할 직업을, 또 다른 모듬은 20년 뒤에 뭐 사라질 직업, 아니면 우리 반 친구들 MBTI를 통한 뭐 관련된 직업과 같이 학생들이 모든별로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질문, 이제 설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진로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탐구를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계에서 나온 주제는 이제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구글 폼을 처음 만들 때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해서 제가 이제 구글 폼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고 이제 이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데이터화할지를 한번 제가 아이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교사의 시범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구글 폼 한 가지 만들어 보고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6학년 친구들에게 설문을 받아보았고요. 이제 이거는 유망한 직업에 관한 걸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이제 시각화한 건데 딱 이제 한눈에 인공지능 그리고 전문가 조금 더 직업이 세분화 되겠구나라는 걸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모듬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모듬도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 발표 자료 제작을 하는데 4차시 정도 제가 시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했는데, 이제 나름 서로 잘 배려하면서 풀어 나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이제 발표 자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발표를 한 이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발표도 진행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설문조사와 그리고 관련된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유까지 학생들이 출처까지 넣어서 발표 자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유망한 직업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친구였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의 MBTI를 조사해서 이 MBTI에 따른 추천 직업도 학생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3단계 소통 단계를 마쳤고, 마지막 성찰 단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진로 프로젝트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앞으로 이러한 진로 탐색을 했고, 나를 이해했고, 이러한 친구들과 이러한 다양한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까지 진행해 보았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스스로 느낀 점, 내가 잘했던 점을 이제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나를 이제 격려하고 응원하는 편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과 함께 단순히 직업을 체험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 속에서 학생들, 내 스스로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4단계 진로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반 이제 진로 박람회 발표 사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네.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 아, 네네. 되게 다른 뭐랄까요? 막 초창기에 아이에답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AI 융합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네. 그냥 단순히 그 도구를 수업에서 썼다라는 측면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네. 오늘 보여주신 내용에서는 네. 왜 AI를 사용해야 하는지부터 학생들에게 네. 어떤 기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네. 좀 인상 깊게 그 사례 나눔 해주신 걸 들었고요. 네.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그 구글 폼으로 학생들 그 설문조사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거기에 뜬 지금 그 텍스트들이 네. 학생들이 직접 적어서 제출한 내용이라는 아, 것이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수업에서 진로 박람회와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실 때 네. AI 관련해서는 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설명이나 네. 이해가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네. 아까 구글 폼에서 보였던 그 여러 가지 AI 디지털 관련된 여러 텍스트들, 개념들에 네. 관련해서도 혹시 뭐 선생님께서 네. 어떤 설명이나 안내가 또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다루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수업을 이제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직업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맨 처음에 아이들과 진행할 때도 이제 인공지능 이해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음, 수업을 위해서 인공지능 이해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저는 아이들 사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이제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조금 제한한다라는 이유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조금 못 쓰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이거를 단순히 못 쓰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음,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쓰면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전에 이제 수업을 이미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미리 한번 해봤었고 이제 리튼 뭐 대화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여기 화면에도 보였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잘 질문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다뤄줬고 이제 그 설문조사도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자유롭게 저는 진행했는데 이제 구글 폼을 활용하는 게 편하다. 저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제가 알려주면서 이제 하나씩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근데 이제 한 모듬에서는 사실 구글 폼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게 편해요, 선생님 하는 모듬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에게는 그럼 인터뷰로 그냥 너네가 편한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였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 제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딱 나왔는데 애들이 선생님 근데 이게 뭐가 뭐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데이터를 좀 시각화하는 걸 애들에게 좀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한번 너네한테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이제 관련된 도구를 소개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4단계로 나눴는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탐색
단계에서도 일단 탐색 단계가 2차 시 걸렸습니다. 그리고 창의 단계는 이제 명함 1차 시 그리고 네컷 만화 만들기 2차 시 총 3차 시 걸렸고요. 근데 소통 단계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발표 준비하고 뭐 데이터 만들고 설문조사하고 시각화하고 발표 자료 만드는데 4차 시 걸렸고요. 근데 발표하는데 1차 시 걸렸어요. 그래서 총 5차 시 걸렸고요. 이제 마지막 성찰은 1차 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이제 이거를 뭐 일주일 안에 확 몰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어차피 저희 창체 안에 진로 활동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네, 맞아요. 그래서 리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생성형 AI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의 이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에듀테크 관련된 이제 활용 동의서를 학기 초에 이미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안내장으로 아예 나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학급에서 이제 학급 수업을 위해서 뭐 리튼이나 뭐 다양한 뭐 다른 뭐 수노 AI 뭐 다른 에듀테크들을 활용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에듀테크를 소개하고 동의서까지 미리 받아놓는 작업을 학기 초에 완료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쭙고 싶은데요. 그 네, 아까 학생들 발표하는 것 중에 저 눈에 네, 확 들어왔던 게 그 진로 관련해가지고 네. 가장 높은 수치가 없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은 뭐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좀 내용상으로 그냥 궁금한 거여가지고. 아, 저는 사실 없음이어도 그래도 애들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말 이제 이렇게 뭐 너가 원하는 직업은 뭐야 하면 없음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캔바로 명함을 제작하고 이제 뭐 투닝으로 웹툰을 만드는 걸 결과물을 보면 아이들이 다 하나씩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활동을 다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없음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대답했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있었고, 이제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어떤 날에는 저 뭐 데이터 기반 마케터 하고 싶어요. 뭐 어떤 날에는 뭐 이렇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어떤 날은 뭐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아니면 이제 지금 없으면 너가 진짜 더 관심 있는 거를 한번 더 찾아봐.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참석하신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또 궁금하시거나 뭐 조언해 주실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패들렛에 학생들과 수업했던 그 이제 PPT 자료랑 활동지 같은 것도 한번 나중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한번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사실 이게 모든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뭐 미래 명함 만들기 아니면 뭐 투닝을 활용한 네컷 만화 만들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서라도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과 굉장히 진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동안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초등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AI 융합 수업을 많이 운영해 오시고 시도도 많이 해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또 김 선생님 전 인상 깊었던 거는 그 AI에 대한 이해 부분을 음, 굉장히 좀 비중 있게 해주셨다라는 게 좀 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가 현장 사례 나눔회라든가 다른 분들 이렇게 발표하시고 이야기 듣다 보면 네. 초등 쪽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연령대의 음,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네. AI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해를 그 진도를 내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거의 그냥 그 도구를 배워보고 그래서 수업에 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많이 흐름을 가져가시는 것 같았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그 AI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음. 이해도 같이 이렇게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 수업에서도 한번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될지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해서 다음에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 보시고 저희한테도 사례 나눔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과 위주로 한번 제가 프로젝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김진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저희 이것으로 저희 제 6번째 사례 나눔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해주신 저희 설동원 선생님과 그리고 김지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제 9월 달에 있을 7회 사례 나눔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